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이고요. 심즈비 심리상담 발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스스로 치유하는 뇌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는 노먼 도이지 박사예요. 노먼 도이지 박사는 정신과 전문이면서 정신분석자이기도 하고요. 기적을 부르는 뇌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기도 해요. 이 책은 불치 혹은 난치병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뇌의 가소성을 활용해서 좋아진 실제 사례를 책에 싣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뇌라는 거는 한번 형성이 되면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뇌라는 게 살면서 계속 경험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거를 증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8장 소리의 다리고요. 음악과 뇌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먼 도이지 박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폐증 증상을 갖고 있었는데 폴 마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소리로 하는 어떤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좋아졌다. 근데 이 얘기를 의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노먼 도이지 박사에게 연락을 한 거죠. 이 아이는 전형적인 자폐는 아니지만 호명 반응이 안 되고, 즉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고 동작이 서툴고 발달이 느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그런 아이였고요. 근데 이런 발달 문제는 가지고 있었지만 자폐증의 핵심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폴 마둘이라는 사람과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위축되었던 아이가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시작했고 동작이나 말이 유연해지고요. 5년이 지난 8살이 됐을 때 아이가 반에서 성적이 가장 좋고 친구들도 정말 많고 배려심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폴 마둘이 했던 그런 훈련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고 소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많은 영역들에서도 좋아졌다. 그래서 소리 에너지를 사용해서 뇌로 가는 다리를 만들고 자신의 언어를 말하게 하는 음악 의약품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훈련이 뭐냐면요, 바로 토마티스 훈련이에요. 토마티스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노먼 도이지 박사가 그 폴 마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노먼 도이지 박사가 폴 마돌을 만났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낭낭한 그런 목소리였던 거죠. 근데 폴 마돌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해요. 폴 마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학습장애 증상을 갖고 있었어요. 청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소리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청지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난독증 증상도 있어서 B와 D를 헷갈려 읽고 6을 9라고 읽고 9를 6이라 읽고 헷갈려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었고 품성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업 성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낙제를 하고, 또한 난독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기에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폴 마돌 같은 경우에도 읽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작이 굉장히 서툴고 공간 감각이 없고 제대로 집중이 안 돼서 기둥 같은 데 막 부딪히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학업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 계속 낙제를 하다가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근데 폴 마돌이 토마티스 박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자신이 왜 이런 증상을 보이는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토마티스 박사가 청지각 검사, 그러니까 청력 검사가 아니라 청지각 검사, 소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주고
지금까지 보였던 증상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폴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자신이 갖고 있던 증상들, 예를 들면 집중이 어렵다든지 책 읽기가 힘들다든지 혹은 굉장히 불안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랬구나를 알게 되고 토마티스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폴 마돌도 토마티스 훈련을 통해서 점점 듣기 능력이나 말하기 능력 이런 게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토마티스 훈련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엄마의 아들을 토마티스 훈련을 통해서 증상이 개선되게 도와준 거죠. 이 책에 보면 토마티스 박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토마티스 원리 혹은 토마티스 효과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듣는 것만 목소리로 낼 수 있다 예요. 토마티스 박사의 아버님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고요. 토마티스 박사는 이비인후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동료들, 오페라 가수들을 많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페라 가수 중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성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기름칠을 하거나 성대를 치료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오페라 가수는 소리 볼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큰 소리 때문에 본인의 귀가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상받은 그 데시벨 쪽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노래가 제대로 안 나오고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거는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토마티스 박사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디선가에 들은 얘기로는 목소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가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토마티스 박사가 검사를 해보고 듣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왔는데 왜 갑자기 귀를 훈련을 시키라고 하냐. 차라리 내 발가락을 훈련시키는 건 어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그냥 간 거예요. 다른서 막 성대에 대한 치료를 받고 다 했는데 나중에는 목소리를 아예 잃어버렸어요. 그때서야 토마티스 박사한테 다시 온 거죠. 그래서 토마티스 훈련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 목소리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거는 듣기 능력이 좋아지면 활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 뇌는 청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제대로 잘 듣게 되면 행복감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토마티스 훈련에 보면은 저주파 때 소리를 약간 없애고 고주파 때를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포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저주파 소리를 약간 줄이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고주파 때 소리를 더 밝고 선명하게 들리게 해놨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은 자기 목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고 훈련을 하면서 활력도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청각과 청력의 차이 있잖아요. 우리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청각적인 처리, 청지각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티스 박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귀라는 게 단지 소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줌 렌즈 아시죠? 이것처럼 귀라는 거는 특정한 소리에 집중하고 필요 없는 소리는 걸러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청각적 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다 막 혼란스럽게 들리다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든지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소리를 딱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줌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귀 안에는 굉장히 작은 뼈 3개와 근육이 2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는 등골근이고요. 또 하나는 고막장근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확 지나가면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그게 저주파 소리 때문에 고주파 소리가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등골근이 긴장을 하게 되면 말소리의 중간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를 인식하고 구분하는 게 더 늘어나고요. 이 주파수대를 방해하는 저주파 소리를 걸러내게 돼요. 차단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구분해서 내가 필요한 소리를 듣게 도와줘요. 또 하나의 근육인 고막장근은 고막의 긴장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등골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중이염을 앓은 경우에 그 귀 안에 있는 근긴장도가 낮아지게 되면 소리 처리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주파수 때에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저주파 때음, 불필요한 소리를 걸러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정확하게 명료하게 필요한 소리를 걸러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언어나 학습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듣기에 기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게 아이들의 어려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토마티스 훈련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